마지막 화제의 정치인은요, 매니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마 이 정치인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소속사도 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 김무성 전 대표? 권성동 의원도 생각나고. 권성동 의원. 네. 저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유승민 전 의원님 아니십니까? 맞아요. 예, 유승민 전 의원. 저는 당의 변화, 쇄신을 위해서 제 역할, 목소리를 다 낼 거고요. 예, 그리고 12월쯤 이게 저는 뭐 이게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떠난다는 거, 신당을 한다는 거 이거는 뭐 늘 열려 있는 선택지고 12월에 가면 저는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걸 결국 느끼게 될 거고요. 저는 유승민 의원은 지금 현재 정중동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유승민 의원은 인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포용을 해가지고 뭐 수도권에 원하는 자리에 하나 도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좋은, 그게 바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민은 많이 하시겠지만 이번에는 불출마하실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대구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저도 유승민 의원과 뭐 직간접적으로 이야기를 과거부터 많이 했는데 지금도 대구 지역이라든지 유승민 의원 아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뭐 배신자라는 그런 어떤 프레임에서 아직까지도 못 벗어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본인이 보시기에는 좀 문제점이 좀 있다 손 치더라도 결국은 여기서 본인의 역할을 더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뭐 유승민 의원의 장점은 이거죠. 뭐 경제 전문가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에 이현주 의원을 자랑하면서도 이제 경제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경제를 모르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필기시험 안 치고 면접만 봐서 대통령 된 거예요. 유승민 의원 같은 분은 갖추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여야를 따라서 좀 제목이 안타깝다라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게 한국의 정치라는 거에 운명처럼 당내 정치조차도 상생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유승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실패해야지 본인한테 자리가 생기는 거야. 기회가 생기는 거야.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져야지만이 유승민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긴 한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나선다고 해도 국민의힘에서 자리도 주지 않을 뿐더러 저는 또 참고 기다리지 않을까. 근데 그 기다리라는 것이 국민의힘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기다린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럼 잘못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릴 거다. 죄송합니다, 유승민 의원님. 그럴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불출마하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단하기로 이제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무속, 미신, 왕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지적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미운털이 바뀌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공천을 못 받으니까 개혁신당이나 다른 곳으로 갈 것이냐. 지난번에 바른미래당을 창당하고 다시 흡수되면서 실패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대선 후보급 정도 되는 이런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여러 번 탈당을 하고 신당을 만들고 또 실패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가벼워지는 측면이 있어서 가볍게 움직이기보다는 불출마라고 하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잘 모르는 입장이지만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의힘이 중도 확장을 위해서 유승민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줄 가능성은 전혀 없다 보시나요? 그럴 정당이거나 그럴 대통령이었으면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를 내보내지 않았을까요? 경기지사 선거를 자꾸 말씀 주시는데 유승민 의원에 대한 평가는 중도적인 확장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와 함께 당내에서 좀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야라는 평가가 동시에 공존하거든요. 지난날 대통령 선거 경선 때 유승민 의원 미운털 바뀐 거 아니냐 얘기하지만 제가 봐서 더 미웠던 사람은 홍준표 후보였어요. 근데 선거에 끝나고 나서 적어도 홍준표 후보는 손을 잡고 윤석열 후보 당선하자고 계속 열심히 노력한 반면에 유승민 의원님은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질 않았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한 번 정도 손을 내밀잖아요. 당이 그 유승민 의원을 배척하거나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방금 말씀은 너무하시네요. 왜요? 유승민 의원이 무명의 정치 신인도 아니고 당에서 아무런 요청이나 메시지가 없는데 아무 지역구나 정해서 저기 출마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는 좀 과하신 얘기인 것 그 얘기는 같고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선에서 경쟁까지 했던 분이기 때문에 당에서 그런 길을 터주셔야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아서 나와갖고 이 지역 그냥 자기가 찾아서 경선하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사실 야당보다 더 독한 비판을 해왔거든요. 윤석열 정부를 끊임없이 비난하는 상태로 선거를 치르는 건 이 당에서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밀당, 본인에 대한 스탠스에 대한 조정, 이렇게 내가 정치를 좀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의지, 이런 게 확인이 돼야 움직일 텐데 지금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고개를 숙여야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죠. 예. 근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모시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하면서 유승민 전 대표가 오셔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준석 대표 혼자만의 마음일까요? 본인이 과거에 했던 그런 어떤 학습 효과로 인해서 당을 탈당했을 때 어떤 파급 효과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뼈저리게 잘 알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쉽게 합리할 생각을 못 할 겁니다. 근데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뭐 친화력이 부족하다, 과거의 행적이 좀 섣불렀다 이런 비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격가지입니다. 본질은 유승민 의원이 경제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을 이끌 만한 제목이다라는 기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방에서 러브콜이 오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있다. 자, 유승민 의원이 탈당해서 개혁신당으로 간다. 뉴스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닙니다. 아, 그냥 바른정당 갔던 거 또 가는구나. 오히려 그동안 해왔던 기조들을 한 템포 쉬고 바꿔내면서 정말 남은 기간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결합돼서 한동훈 위원장이랑 그림을 만든다면 이건 뉴스 아닙니까? 그렇게 가게 된다면 뭔가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원하지 않습니다.